자,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오일머니의 대명사죠.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각종 경제 협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재계 총수들까지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눈도장을 좀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동의 새로운 K-산업의 바람이 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굉장히 좀 중요한 손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네요. 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하면서 모셔왔는데, 환영을 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석유 수입을 또 많이 하고 중동에서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바로 이유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또 언제든지 고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수출 5위입니다.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80% 공급하고 있는 독점 1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철강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요한 재계 총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 나누었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었다. 바로 그러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단계다. 이제 우리가 MOU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MOU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행을 할 것이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MOU 맺은 금액이 총 한 41조 원 됩니다.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절차를 위해서 어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UAE 대통령, 이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도 나눴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해서 정의선 회장, 그다음 방시혁 의장까지 정말 이 재계 인사들이 두루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제 어제 만난 총수들이 전부 다 보면 우리가 현대 이재용 회장,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이렇게 우리나라 빅3를 다 만났었고 또 뒤쪽에 가면 CJ 이재현 회장이라든지 무신사 대표, 두나무 이렇게 방시혁 회장까지 만났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조업도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은 K 컨텐츠, 한국의 K-팝이 세계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도 네.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제조업, 에너지를 이제 석유가 고갈되니까 전환하는 분야, 또 방위산업,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계약고 기준으로 방위산업 수출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방위산업이 강한 나라이고 미국이 만드는 것은 전부 다 핵무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수출하기 굉장히 곤란한 제품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생산하고 시험 가동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30조 원 팔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중동에 가장 많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 특전사가 가서 군사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중동도 굉장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우리가 군사 훈련도 시켜주고 한국의 특전사들이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지켜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하고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제 재계 총수들이 다 UAE 대통령을 만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요. 효성그룹 회장 그리고 NC소프트 대표 등등 정말 각 기업의 리더들 전부 다 이곳에 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 아랍에미리트 함께 만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방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말고도 사실 지금 엔터 관련한 의장도 모였고 여러 가지 각
각계각층의 산업의 리더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산 말고 또 어떤 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는 이유는 네. 삼성물산이 바카라 원전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소형 원전 SRM이 이제 미국에도 계약을 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또 원전 수출이라든지 국내에는 원전을 줄이면서 해외에는 수출을 독려하는 아주 엇박자가 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석유가 지금 현재 60%입니다. 화력 발전이.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한 25%. 나머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의 전기차가 10%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한 50%까지 증가한다 그러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한 100개 정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전기가 부족할 정도다. 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전기차가 공급이 되면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UAE도 우리나라의 바카라 원전을 우리나라 기술로 도입을 해서 짓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도 지금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기존의 도시와 다르게 모두 IT와 모든 것이 접목되어 있는 도시다. 신산업 도시가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도 있고 바로 사막 지역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스마트 시티를 네. 우리나라와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네이버 얘기를 했지만 네이버가 일본의 IT 산업을 뿌리를 내리고 라인을 깔아줬습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는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UAE도 네이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IT 기업들도 이렇게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IT, 엔터 이런 쪽으로 좀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 총수들이 만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특히 이 삼성이나 SK,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바카라 원전에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물산이 이렇게 바카라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부터 해서 시공을 맡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재 우리가 AAM이라고 해서 미래 네. 항공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용산 지역에다가 현대자동차가 나르는 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타르 지역에서는 나르는 택시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이와 같이 스마트 시티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미래의 항공 운송을 하겠다. 이것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10년 안에 이제 용산에서 나르는 택시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런 분야를 이제 현대자동차와 UAE가 협력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SK는 잘 아시다시피 석유화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UAE의 원유를 도입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다시 역수출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를 100%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호주라든지 중국에 항공유부터 해서 또 100%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동은 이렇게 원유를 정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수입을 해가지고 갑니다. 이와 같이 SK는 원유에 대한 수출과 수입 같은 거, 암모니아 정제 기술 이런 분야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UAE와 사업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또 건설업이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런 중동에서 바로 우리가 일을 하자. 과거에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 많은 전 세계의 기업들이 중동에서 너무 더워서 철수를 할 때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는 겁니다. 너무나 모래가 많기 때문에 건설하기도 너무 좋다. 바로 이렇게 역발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동 붐을 일으켰습니다. 1971년도에 석유 위기가 났을 때 바로 정주영 회장이나 현대, 삼성, 대우가 중동으로 진출하면서 이렇게 역발상으로 아주 중동 건설 붐을 일으켰다. 바로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은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협력을 키워서 해야 되겠다. 이번에 대기업과의 후속되어 있는 계약된 물량이 한 4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르는 택시, 상상만 해도 정말 신기한데요. 이 나르는 택시와 오일 정제뿐만 아니라 건설까지 또 우리의 기술이 중동에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좀 수출이 어려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의 방산 기술은 좀 그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K방산,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교두보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의 방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위 산업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는 방위 산업이 네. 우리가 평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맞아요.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계약 금액 중심으로 따졌을 때는 세계 2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는 라팔기라든지 전투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재래식 무기 수출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K2 전차, 네. 또 K9 자주포, 그다음에 공격기, 비행기까지 우리가 수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인들이 쓰던 기존의 전차를 다 보냈기 때문에 자국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차를 가장 빨리 도입을 했고 네. 우리가 계약을 하자마자 2달 내에 우리가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도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에 사용될 무기를 먼저 폴란드에 전진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차라든지 K9 자주포가 지금 현재 유럽과 나토, 폴란드에서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있고 네. 바로 UAE도 대한민국의 천궁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무기들을 보통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현지에서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네. 본인들도 앞으로 제국에서 생산을 해서 계속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도 제일 중요한 것이 중동의 전세가 워낙에 밝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전 세계 화약고를 우리는 중동이라 그랬거든요. 네, 바로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UAE가 우리나라와 방위 산업을 적극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위 산업도 협력을 하고 있고 뭐 IT, 엔터 여러 방면으로 좀 UAE와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좀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침체된 수출 시장에 다시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떻게 발맞춰 줘야 할까요? 저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입니다.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독일이 80%, 세계 1위, 대한민국은 75%로 세계 2위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걸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조업은 세계 5위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로 35위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나라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5년째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용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하이닉스의 문제에서도 전기의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와 용수 문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빨리 착수를 해야 되겠고 지난주에도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현재 지금 2%를 나스닥 선물 지수에 올랐는 걸 보면 아마 오늘 애플을 이기고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최근에 약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 네. 2, 3년 만에 맞아요. 그렇게 올랐고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제조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1등입니다. 500조 원이고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면 약 한 4천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10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를 완성을 해야 되겠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의 가장 우수한 것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게 인재밖에 없기 때문에 인재 육성을 하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이 4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좋은 인재를 육성하고 또 기술을 잘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